Bundesliga-Tor. Min Song Jung Min. Richarlison. Goal. Son the striker. 가끔은 개인 기록에서 주요한 득점이 경기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시점에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유럽 통산 200호 골은 자신의 팀이 가장 원하는 순간에 터졌습니다. 오래도록 리버풀의 승리가 없던 토트넘은 새로운 팀, 새로운 축구로 패배의 역사를 끊어내고자 했고 그들의 주장은 득점으로 대답했습니다. 그의 200호 골이 전인류의 역사를 바꾸진 못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유럽을 원하는 한국의 축구 유소년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줬습니다. 박지성을 보며 EPL을 꿈꿨던 손흥민처럼 지금은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어느 동네의 소년들이 EPL 득점왕을 꿈꾸며 자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 아이들의 삶과 손흥민의 기록에 도달하고자 하는 하루하루의 노력은 한 단어로 정의됩니다. 바로 유산입니다. 200번의 득점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누군가에겐 즐거운 주말을, 누군가에겐 힘든 시기 위안을, 누군가에겐 축구를 좋아하는 계기가 되어주었습니다. 특히 그의 200호 골이 이번 시즌에 기록된 것이 왜 손흥민의 팬들에게 유독 감동일까요? 그리고 토트넘과 리버풀의 90분은 왜 인생의 축소판이었을까요? 경기 프리뷰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듯이 리버풀은 휘슬과 동시에 강한 전방 압박을 펼쳤습니다. 수차례 미스가 났던 아스널전과 달리 토트넘은 공격 템포를 늦추고 후방에서 더 오랜 시간 볼을 주고받으며 압박하는 리버풀 선수들에게 더 많은 활동량을 요구했습니다. 아스널전에서 가능한 빨리 공격진으로 볼을 전달하기 위해 오직 전진만 시도하다 몇 번의 볼 탈취를 당했던 포스텍 감독은 이번 경기 상대 압박에 대한 플랜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제공했습니다. 특히 로메로는 전방만 바라봤던 아스널전과 달리 키퍼와 반더벤을 충분히 그것도 오래 활용하며 리버풀 공격수를 쉼없이 뛰게 만들었습니다. 즉 강한 전방 압박에 상대의 체력을 고갈시키려는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대응했습니다. 공격으로 볼이 향하는 템포는 분명 이전보다 느려졌지만 적어도 아스널전처럼 미스에 의한 실점 가능성은 대폭 하락했고 리버풀 공격진의 전방 압박은 이른 시간 느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전반 초반 양팀 감독이 꺼내든 카드는 분명 아르테타 감독이 승리했고 포스텍은 경기 중 메디슨에게 후방 빌드업 지원을 요청하며 전술적 변화를 줬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리버풀전에서 경기 초반 양팀 감독의 카드는 분명 포스텍의 그것이 우위에 있었습니다. 축구는 더 나은 플랜을 준비한 팀이 꼭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변수가 있고 이번 경기의 반전은 토트넘을 더욱 유리하게 만들었습니다. 11대 11에서도 근래 몇 년의 리버풀전을 통틀어 토트넘은 가장 선전했고 점유율을 가져왔으며 맨유를 상대할 때처럼 파이널 서드에서 선수들의 창의력이 응집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레드카드가 나왔습니다. 상대의 퇴장은 분명 토트넘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흐름을 제공함과 동시에 감독이 일주일 내내 준비한 플랜은 완벽하게 초기화되는 반전을 함께 제공했습니다. 인생은 대체로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번 경기는 클롭과 포스텍 둘 모두에게 그랬습니다. 리버풀 스쿼드로 수비 축구를 지시할 감독은 없습니다. 포스텍은 당연히 리버풀의 공격 축구에 대한 대응을 준비했고 선수단 전체는 그 계획대로 일주일간 훈련하고 경기를 구상하며 디데이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 빠진 리버풀은 선수비, 후역습 전술로 전환하며 경기의 흐름은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지구상의 클롭의 리버풀이 수비 축구를 펼치는 상황을 염두하고 경기를 준비하는 감독은 없습니다. 토트넘의 경기는 결국 전혀 예상하지 못한 리지의 영역으로 흘러간 것입니다. 심지어 후반전 클롭은 한 명의 수비를 더 보강하며 5백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공교롭게도 작년 토트넘의 전술이 리버풀에 의해 펼쳐진 순간입니다. 어제의 나의 것을 행하는 상대를 보는 것 또한 인생에서 자주 만나는 장면입니다. It's always a different approach to Tottenham. In the recent years, it was always that you played against maybe the best counter-attacking team in the world. It's unbelievable what they set up there. It's like, we spoke about that before the game. If you lose a ball wherever, the next ball will find Kane and Kane will find Son and they end up in the 1-1 situation with the goalie. And it was pretty much not to defend. 5백 축구로 리버풀에 승리하지 못했던 토트넘은 올 시즌 공격 축구로 변화했고 힘과 힘으로 리버풀에 맞서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 못한 사건에 의해 양팀의 상황은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경기 내내 토트넘은 다친 리버풀 수비진을 열려 있었고 리버풀은 볼탈취와 동시에 살라의 역습에 기댔습니다. 오래도록 손흥민이 클롭을 괴롭혔던 바로 그 전술입니다. Oh, a smart way to do it, but now it's much more possession-based. It's much more based on own ideas, creative ideas, stuff like this. So 삶에서 우린 절대 강자였던 날이 있고 순간의 실책으로 절대 약자로 전락하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영화도 번뇌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해가 뜨면 사라질 때가 있고 반전은 계절마다 찾아옵니다. 클롭 감독은 몇 년 동안 리버풀의 막강한 공격을 온몸으로 막아내던 토트넘의 입장을 생생히 느꼈습니다. 밀리던 경기에서 터진 동점골에 천하를 얻은 쾌감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두 번째 퇴장이란 절망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은 클롭은 살라를 빼고 최전방을 삭제하며 더욱 강한 선수비 후역습으로 변화했습니다. 아놀드를 투입하고 그의 빠른 발을 기대한 것은 클롭이 어떤 남자인지 보여줍니다. 두 명이 퇴장당했으니 무승부에 만족하겠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습에서 득점하고 승리하겠다는 한 남자의 결연한 의지였습니다. 실제로 리버풀은 경기 막판까지 극단적인 수비 축구를 펼치면서도 무승부를 노리는 팀들과 달리 빠른 공격 전환을 했으며 1분의 시간 끌기도 없이 달려나갔습니다. 침대 축구를 펼쳤던 수많은 팀의 감독들이 클롭의 9명 축구를 봤다면 축구인으로서 수치심을 느꼈어야 할 경기 양상이었습니다. 비참한 무승부보단 필사적인 승리에 사력을 다한 그들이 종사하는 종목은 바로 축구입니다. 흔히 공격 축구를 펼치는 팀들이 5백 전술을 구사할 땐 약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격 축구를 펼치는 팀들의 공통점은 막강한 스쿼드입니다. 맨시티, 리버풀 같은 팀이 작정하고 수비 축구를 펼친다면 득점할 팀은 지구상에 손꼽힐 정도로 희박합니다. 퇴장당한 리버풀이 뉴캐슬을 이기는 등 선전하는 이유입니다. 셰필드 같은 팀이 두 줄 수비를 해도 리그 최강팀이 득점을 올리는데 상당한 노력을 가합니다. 하물며 리버풀 멤버가 두 줄 수비를 펼치면 상대에겐 말 그대로 재앙입니다. 이것이 콘테 같은 감독들이 화려한 선수 구성에도 하이브백을 운영하는 이유이고 펩 시대 이전의 수비 축구가 챔스를 제패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강한 팀의 수비 축구는 약한 팀의 수비 축구보다 당연히 더 상대 입장에서 득점하기 어렵습니다. 축구란 수많은 사람들이 100년간 밤새 고민했어도 여전히 정답을 발견하지 못한 어려운 종목입니다. 토트넘 입장에선 유리한 상황에서 결국 상대를 뚫어내지 못했고 자책골로 힘겹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시즌이 끝나고 그 승점 3점은 기록지에만 남게 됩니다. 토트넘 입장에선 9명을 상대로 힘겨웠던 자책보다 승리의 축하만이 남은 경기 뒤풀이였습니다. 극도로 약했던 리버풀을 상대로 따낸 승리였기에 토트넘은 더욱 순간을 즐겼고 특히 팀에 가장 오래 있었던 주장 손흥민의 환희는 폭발적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200호 골은 개인 커리어의 마지막 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의 득점은 EPL 통산 109골째입니다. 100골을 넣었던 무렵 라이언 긱스는 더 이상 메뉴의 에이스가 아니었습니다. EPL 최고의 윙어는 이미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호날두에게 내준 이후였지만 팀의 원성 히어로로 역할하며 남아있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그는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109골을 넣은 손흥민은 여전히 토트넘의 주역입니다. 지난 경기부터 이어진 부상의 영향으로 이른 교체가 되었지만 그가 빠진 후 급속히 줄어든 토트넘의 공격력은 손흥민의 영향력을 대변했습니다. 그는 예우에 의해 출전하는 것이 아닌 느려진 발로 힘겹게 득점하는 것이 아닌 여전히 팀의 가장 날카로운 창으로 상대 골문을 18세 그때처럼 조준하고 있습니다. 그의 전방 압박에 알리손이 몇 번의 패스미스를 기록했는지 아시나요? 그의 활약은 수치에 모두 담을 수 없고 라인을 부수는 순간의 움직임은 세계의 정상급 스트라이커 그 자체였습니다. 상대 입장에서 실점의 위기는 손흥민을 통해서만 창출되었습니다. 한 번의 판단 미스를 잊게 만드는 경기장에 존재하는 내내 양상을 바꿨던 영향력이었습니다. 지난 시즌이 끝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나이를 지적하고 그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그렸는지 기억하시나요? 대표팀 후배들의 빅클럽 입성과 맞물리며 오프시즌에 손흥민은 데뷔 이후 처음으로 한국 언론에서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시즌을 기약하는 그의 확신을 그 어떤 언론도 진지하게 조명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았던 시즌은 아니었지만 어찌 보면은 프로 선수 생활을 꽤 오래 했잖아요. 독일에서 5년, 이제 토트넘에서 8년 정도 했는데 진짜 제일 많이 배웠던 시즌 같아요.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선수로서도 진짜 더 많이 발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실질적으로 좀 몸소 느끼게 해준 시즌 같아서 가장 공부가 되었다는 손흥민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그의 200호 골은 은퇴를 앞둔 선수의 마지막 포효가 아니라 전성기에 있는 선수가 터뜨린 현재 진행형 득점이었습니다. 200번의 환희에 대한 감사와 동시에 여전히 그가 선사할 추억이 많이 남았다는 확신의 올 시즌은 그저 감동입니다. 18세 소녀는 수줍었습니다. 하지만 빛났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득점을 기록할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덧 1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손흥민은 빛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